저에게 그런 질문 하시면은 저희는 좀 유감스럽게도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른다고 하냐 그러면 소재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열의 손실값이 틀려져요. 그 열의 손실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자 할 때는 뭐냐, 온도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메저리먼트라고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도 프로파일러라고.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리얼한 온도값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이 제품, 이런 제품의 그런 프로파일만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된 값이 지금 분석적 형태로 이 장비의 내구성을 보고자 이렇게 했어요. 좀 약간. 자, 그래서 온도값이 이게 좌측, 우측, 중앙을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PCB를 넣어놓고. 근데 온도값이 적게는 15도, 많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35도, 40도 가까이 져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그냥 히터예요. 안에 히터가 그냥 4개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4개만, 이 안에 4개만 들어있고, 히터를 발열하는 데 있어서 그 히터가 발열하면은 안에서 공기를 강제로 순환을 해주게 되면 열이 그나마도 이렇게 쭉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는데, 이것은 그런 그 순환하는 컨벡션이라고 하죠. 컨벡션 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팬을 넣기 싫어서가 아니라 히터 용량이 엄청 적어요. 컨벡션 팬을 집어넣으면은 열을 끌어올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IR 히터만 내장이 되어 있고 컨벡션 팬이 부착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 컨벡션 팬을 그런 정밀 부분, 일반적 형태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컨벡션 팬을 있는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품의 손상과 데미지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온도 구간이 이제 최대는 255도, 적게는 146도, 이렇게, 그 다음에 140 몇 초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온도에 따르는 그런 특성적 구조를 이거를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근사치 접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 저희가 시험을 여러 차례를 했어요. 이게 과연 장비에 갖고 있는 능력적 구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저희 몇 차례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번 많이 돌리다 보면 오차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차가 발생되는데, 여기서는 27도 정도의 오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 하는 사이에 지금 2분 39초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설정값은 158도, 그 다음에 히터의 온도, 발열하는 온도는 155도, 이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구간이 이제 아까 이제 첫째 구간, 둘째 구간, 셋째 구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예.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많이 훅 떨어졌죠? 왜냐면 잠깐 열었는데 164도 설정 온도는, 그 다음에 리얼 온도는 히터 값은 145도, 뭐 20 몇 도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히터가 엄청 약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아주 미약한 전용 라인이 아닌 일반 전기 콘센트에다 써도 될 만한 그런 적은 전기를 소모가 돼요. 그 반면에 컨벡션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학교 쪽 부분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댐 상태만 이렇게 좀 접근해서 움직이는 데서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 구조에서는 어떻든 기업의 신뢰와 내구성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불합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 오른쪽 온도가 한 20도 정도 지고, 이쪽은 쭉 쫓아가면은 165도, 앞쪽이 165도, 뒤쪽은
뭐 250몇 도, 뭐한 그 각도가 가까이 치죠. 근데 요 녹색의 온도가 어디에 점이냐면 앞에 윈도가 있어요. 윈도에서 열이 계속 지금 손실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열이 많이 손실되다 보니까 열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실비를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은 계속 여러 번, 4-5번이고 뭐 계속 틀어서 이 열이 엄청 뜨겁게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이 손실비를 좀 절감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겨울철과 여름철에 또 그 변화되는 거가 크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석적 형태와 그다음에 그 제품의 변화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 형태가 정상이냐 안 정상이냐라는 것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서부터 잘못된 파악과 원인을 갖고 움직여서는 그 표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쨌든 판단하건대는 좀 일반 전문 구조, 내구성, 그다음에 전문 그냥 솔더링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요행을 하게 되면 잘 되고 어떻게 되면 잘 안 되고 만약에 잘 됐다 한다 하더라도 한쪽이 솔더가 잘 되면은 또 한쪽은 또 버닝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버닝이라는 건 더 위험한 얘기거든요. 설상가상 장비를 솔더링을 해서 테스트해서 오케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불량으로서 불량이 판별되면 그 자리에서 좋은데 이게 거진 뭐 줄당 말당 하려고 하는 그런 90% 단계에서 이따가 한번 또 이렇게 소비자 선의라든가 이런 걸 또 계속 획하닥 하고 부품이 손상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그런 그 표준의 구조가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 그런 사이에 지금 이 장비가 257도 설정 온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달되는 온도가 252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온도 프로파일에 내비게이션을 그려놨다. 그러면 차가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의 오차 범주 내에서 가리키냐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이 온도가 아닌 그 시타의 온도고 시타에서 떨어져서 이 밑에 온도는 엄청난 변화가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오차값이 어느 정도 시타값 대비돼 실제 부품에 도달되는 온도값이 얼마냐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잠깐 열었어요. 잠깐 열어서 잠깐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 변화가 얼마지냐? 금방 확 떨어지죠? 20도 이상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중간에 닫았다 열었다 했을 때는 변화가 엄청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는 어떤 장비든 간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치성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장비의 시험은 본 962A에 따르는 성능적 구조를 판매자로서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장비에 따르는 어느 한계까지가 이 장비가 갖고 있는 능력적 구조가 있냐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내용을 시험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테스트한 거와 두 번째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한 거는 많이 할수록 이 온도 편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장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장비에 오차값 없이 쓸 수 있냐라는 것을 이해를 돕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이메일은 info@namasmt.com으로 해주시면은 성실하게 유사의 어떻든 본 장비를 쓰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험된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